안녕하세요. 홍언니 인생학당 시스터홍입니다. 저희 시스터홍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님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토정 비결을 자축, 인묘, 진사, 신유, 술,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내 무대를 신축년이라는 한 해를 빌려서 살면서 내 무대에 햇빛이 좋은 날과 구름 끼는 날과 비 오는 날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시스터홍이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푹 빠지지는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왜냐고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 토정 비결은 음력, 생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사주팔자는 인생 총운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토정 비결은 한 해의 운세 총운과 다달이, 월별의 운세를 볼 수가 있죠. 이 점 유의하시며 들어주세요. 참고로 올해는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가 날샘제에 들었어요. 이때까지 경자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는데 삼재까지 껴가지고 혹시나 내가 삼재이기에 이렇게 코로나가 더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올해 신축년에 나가는 날샘제를 아주 잘 갈 수 있게 준비를 좀 준비한다는 거는 크게 나쁜 뜻이 아니고 그냥 이때까지 내가 하려 했던 거를 좀 마무리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다독거리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 신자진 이렇게 삼재가 시작되죠. 요 세 띠들도 삼합이든 이 세 띠들도 내년에 오는 삼재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맞을까? 이 삼재라는 거는요, 크게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삼재는 내가 9년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이때까지 잘하고 살았나? 내가 하는 것이 잘했나? 아니면 지금 하던 일에 더 넓히지 말고 벌리지 말고 다독거리고 주변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고 나한테 이것이 부족했으면 이런 거 좀 채우고 그렇게 한번 한 박자 쉬었다 가라고 좀 삼재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님들도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세요. 자, 토정 비결이란 건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통해 새해 운세로 점을 쳤습니다. 토정 비결은 조선 중기학자 토정 이지암 선생이 저술한 도첨서입니다. 조선 후기 이래 수백 년간 민초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아왔었죠. 토정 비결은 태세, 월건, 일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년, 월, 일 이렇게 요 세 가지 세 글자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숫자로 따져서 주역의 음양설에 기초하여 1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외란과 호란, 당쟁이 그늘에서 희망없이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여하고 싶었던 토정 이지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지난 경자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은 우리 모든님들께 신축년 일기예보로 재미나게 들으시고 또 준비할 거는 좀 준비해 보시라고 지금부터 신축년 토정 비결을 꼼꼼하게 시스터홍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1948년 쥐띠 6월생 우리 엄마들이시죠. 혹시 집에 연세 드신 어머니가 계시면 귀 좀 기울여주세요. 6일 유상지 기람이 있으나 상처 또한 입는 운세의 한 해입니다. 자, 신축년 총운입니다. 높은 연군 무처불상 도망가는 연군이 상처를 입어 안전한 곳이 없구나. 오비삼척 하가조인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조롱할 여지가 어디 있어. 금년신수 관액실패 올 한해 운수는 관재수와 실패수가 도사리가 있구나. 대사난성 수분지간 큰일은 성취하기가 힘드니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편안하리라. 자, 원래 참 많이 조금 어려운 글자들이 많이 있죠. 제가 신축년 총운을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금년의 운수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니 기람이 있으면 반드시 흉함을 겪게 되리라 봅니다. 분수를 지키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함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해를 면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운세가 가히 좋지 못합니다. 몸에 질병이 침노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관기가 발동하여서 관재수가 들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재수가 우려되니 재물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습니다. 믿고 따르던 이가 호련히 문을 나서 도망을 갑니다. 아주 배은만덕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일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항상 조심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서로 다투며 옳다고 주장만 하게 되나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 양보하는 것이 기랄이라 봅니다. 복은 멀리 있으나 재앙은 주위에 가득히 덮여만 가니 매사가 풀리지 않고 갑갑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니 이익도 없는 일에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마십시오. 묵묵히 본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적게나마 작은 복록을 구하리라 봅니다. 한번 모으고 한번 흩어지는 가운데 누구를 조롱할 여가가 없으니 부지런히 지금 하던 일을 밀고 나감이 좋겠습니다. 운세가 대체로 동부서주 뛰어다니며 바쁘게 설치지만 구하는 것이 별로 없어 실망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올해는 좀 많이 내려놓고 어머니들 이럴 때 좀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 건강이 다치지 않게 연세 드신 어머니 계신 분들은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1948년 쥐띠 무자생 6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1월과 2월의 길흉화복입니다. 자, 신축년이죠. 원래는 신축년에 경인월 음력기준이라 그랬죠. 1월입니다. 똑같은 색깔의 하얀 판에 여기는 흰소고 여기는 하얀 호랑이죠. 자, 무자생 한번 볼까요? 1월 산속을 걷다가 범의 꼬리를 밟았으니 5월에까지 그 화가 미치는 격입니다. 처음엔 작았던 불행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 나중엔 수습하기가 어려우리라 봅니다. 일을 벌임에 제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질병이 찾아와 몸을 상하게 하니 심신이 괴롭겠습니다. 외제를 탐하면 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무자생 또 신축년 2월입니다. 2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리어 원수가 되어 해하려 덤벼드니 억울하고 원통하기 짝이 없는 운세입니다. 친한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뛰어다니며 노력하지만 공로는 없고 오히려 손해만 막심합니다. 안정을 취하고 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처를 옮기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쥐띠 6월생, 무자생, 신축년 3월입니다. 임진달이죠. 임진달 어떻게 해요? 까만 검은 용이죠. 검은 용은 어떤가 볼까요? 여기가 문을 엿보니 질병이 침노할까 우려되는 운세입니다. 만일 질병이 들지 않으면 가족에게 우연이 생길지 모릅니다. 간해를 두루 살피도록 해야겠습니다. 남과 시비를 벌이면 해만 있을 뿐입니다.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명산을 찾아 기도를 올리면 도액을 면하는 것이 상책이라 봅니다. 3월달에는 기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월입니다. 무자생, 신축년, 4월, 계산날이죠. 계산날이면 천간은 개수고 지지는 뱀입니다. 그럼 뱀이 어떤 뱀일까요? 여기 써있죠. 눈치도 참 빠르세요. 검정뱀이죠. 자, 검정뱀은 어떨까 볼까요? 매사를 주의하지 않으면 횡액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달에는 산에 오른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염려되니 험난한 곳은 찾아가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한 차례 고통이 따르면 기운을 맞으리니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 무자생
신축년 5월입니다. 이제 5월이니까 여름으로 가겠죠? 갑오달이죠. 갑오달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말인데 말이 어떤 말일까요? 푸른 말이죠? 자, 비록 꾀하는 일은 많으나 뜻대로 맞지 않으니 마음이 아주 답답하리라 봅니다. 이달은 누군가와 다투거나 서로 간에 하나를 가지고 겨루게 되면 반드시 지게 되리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처궁에 액이 끼어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할 것입니다. 신불 앞에 미리 기도를 드리고 도액을 빌면 안정을 찾으리라 봅니다. 자, 우리가 불전에 부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액을 물리치고 안정을 찾는다 합니다. 자, 무자생 신축년 6월입니다. 자, 을미달이죠? 을미달 양이 어떤 양일까요? 푸른 양이죠. 파란 색깔의 양입니다. 남의 말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니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인 남성은 주색을 가까이 하면 망신살을 면하기 어렵답니다.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여 액을 막아야겠습니다. 성씨 오행 중 목성에 해당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해가 가하여 덤벼드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성이에요? 하필이면 푸른 색깔의 목성이 조심하세요. 자, 1948년 쥐띠 6월생부들의 운세 일기예보. 무자생 신축년 임신달 7월입니다. 7월. 자, 7월입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면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양을 얻고 소를 잃었으니 무슨 이득을 바랄 수 있으리요. 사업가는 해외 출장 등 장기 외근은 손해만 있으니 삼가해야겠습니다. 반드시 애군만 있는 것은 아니니 억지로 구하려 든다면 조금이나마 득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신축년 8월입니다. 8월. 자, 8월이죠. 8월. 자, 8월은 하던 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일에 눈을 돌리면 주변에 많은 곳에서 해가 있습니다. 본업에 꾸준히 종사하는 것이 좋을 운세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미혼자는 혼인을 올리거나 기혼자는 등남등녀를 하게 되리라 봅니다. 얕은 물에 배를 띄우고 멀리 가려 하니 고생만 할 뿐 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1948년 쥐띠 6월생 운세 일기예보. 자, 신축년 무술월 9월입니다. 무술월 9월 되는 일은 없는 데다 질병만 도사리니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매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환경 속에 질병 맞아드니 이 무슨 애군이라 합니까? 이 무슨 애군이라 말입니까? 심산유곡에 심사가 처연하리라 봅니다. 마음이 산란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니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10월입니다. 기해달 10월입니다. 이달은 재리를 의논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바다에서 금을 구하고 벽해에서 토끼를 잡으려 하니 일이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집안엔 부부가 불화하는데 어찌 화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운이 막혀 있으니 각각 하기 그지없습니다. 동쪽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할지 모르니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홍언니가 동쪽이라 그랬죠? 시스타옹이 동쪽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자생 쥐띠 6월생 여러분들의 11월 12월의 운세 일기예보입니다. 신축년 경자월 11월이죠. 노력은 부단하지만 공로가 없으니 허망할 운세입니다.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결실을 맺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가만히 기거하는 것이 나으리라 봅니다. 운수가 좋지 못합니다. 이를 탓하기보다는 분수를 지키며 마음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것이 다소 액을 모면하는 방법입니다. 이달에 운수가 다소 불리하니 근신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신축년 신축월 12월입니다. 올해가 신축년이죠. 똑같이 신축월이네요.
하얀 소네요. 하얀 소. 자, 하얀 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얀 소 두 마리가 우리 무자생 6월생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볼까요? 머리를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몰라 사방을 둘러보지만 어느 한 곳 의지할 데가 없는 운입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아 외롭고 고독하며 마음이 산란하리라 봅니다. 성시 오행 중 목에 해당되는 이는 해가 있으니 가까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믿으면 애군이 찾아듭니다. 아주 조심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신축년 1948년 무자생 6월에 태어나신 GT 여러분들의 토정 비결을 봐드렸습니다. 운세 일기예보를 시스터 홍이 해드렸죠. 우리 신축년 1948년 무자생 6월에 태어나신 GT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홍언니 인생학당 광고 좀 할까요? 자,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직관 심리 홍타로로 아주 가볍게 상큼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카드에 그린 그 자체 이미지를 갖다 보면서 카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바로 콕콕 집어줄 수 있는 이런 타로 강의를 저희가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리홍매와 역수로 신춘 운세를 하늘에 보기 하면서 저희가 사람마다 각자 고유 자기에게 배속된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속에서 내가 한 1년 올해 신축년에 1년 운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을 시스터홍이 1이라는 숫자가 제 숫자라면은 제가 타고났으면 저는 원래 8이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8이라는 아이를 만나와서 어떤 달에 깨질까? 이렇게 빨갛게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내가 나의 사주팔자, 이렇게 사주팔자 네 글자 중에서 이 속에서 요 글자와 나랑 합을 하면 이 구라는 글자를 빨간 글자를 구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수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언제 내가 계약을 할지, 언제 내가 땅을 살지, 언제 내가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만날 때 이날에 만날지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점도 볼 수 있으니까 요런 날 언제 나한테 특히 더 길한 날 이 중에서 어떤 날인지 저희 시스터 홍이 아주 재밌게 채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요 채널도 이렇게 별표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저 시스터 홍이 우리 모든 좋은 님들께 감사하는 뜻으로 토정 비결, 원래 토정 비결을 순차적으로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술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에 내 거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생년, 월, 일, 시를 이름 쓰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남잔지 여잔지 그러면 시스터 홍이 그것을 딱 집어서 아주 알차게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